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6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키프로스 사태라든가 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각국에서도 이 정책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최근 이 각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정책이라든가 정비를 하는데 좀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세계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네. 국내 증시나 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15년 만에 부활된 경제정책 회의를 바탕으로 예.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한국의 그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15년 만이고 또 오늘 열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최근의 그 경제정책 사항을 어떻게 할까 하는 네. 것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시사점을 많이 던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금융이 맞은 지 말씀하신 대로 6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거나 그 해마다 그 기복이 있긴 하지만 2009년 2분기를 그 저점으로 해서 지금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보다도 사정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목표 관련해서 성장률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장률 수준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고용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그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 4분기부터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종료 문제,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출구 전략 문제.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될지 아니면 출구 전략을 추진할지 정책 유진이 정책 추진 여건이 상당히 혼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도 경기 부양에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씩 나눠볼 텐데요. 이 금융위기에 이제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이제 경기 부양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대로 그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죠. 네. 분명히 미국은 주택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위기 극복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는 연일 그 화제를 뿌리고 있는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당초 예상보다 위기 극복이 빨리 가다 보니까 이 비상 대책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것에 우려하는 시각들이 사실 양적 정책의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서 사실 1, 4분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증시 입장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거론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양적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가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지난주에 열렸던 FRB 회의에서 양적 정책 조기보다는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버냉키 회장이 지금 오늘 화면에 지금 나오시는 이런 얼굴이 굉장히 근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종전에 유지해왔던 경기 부양 기조를 재강조해서 양적 정책의 조기 종료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불식시키는 이런 모습이 이번 연준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보실 때 있고요. 오바마 정부는 역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오바마 정부라든가 버냉키 회장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는 경기는 그 성장률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장률은 공치사하지 말아라. 국민 입장에서는 실업률과 같은 또 물가 안정과 같은 실제로 경제 성과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고용 증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될 때까지는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오바마 정부가 말이죠.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바꿔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좀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고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15년 만에 부활된 이렇게 경기 대책의 회의에서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사실 미국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기 극복을 했던 정책의 변화 모습 한 번 정도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재정비하셔가지고 회의에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사실 그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울수록 사실 모든 것이 두드려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당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 심리 상태, 침체된 심리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야지 정책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똑같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잘 반응하면 적은 정책 비용을 들여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 있어서는 침체된 국민들의 심리부터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고 보실 때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 쪽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수출 진행했던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이 경기 부양의 효과라면 정부 관리의 공치사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진행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이러한 경제 성과의 맛을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세 번째 단계에 추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거에 정책을 추진해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쪽의 모습이 많이 반복됐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라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 그때그때 경제 현상이 정확히 진단되고 정책 여지가 적은된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진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바뀌는 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잘 되는 요소는 사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변화라든가 혁신을 줘야 사실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러한 미국, 더더구나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위기 극복이 빨리 된 데는 경제정책의 책임자하는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주무부서가 진단을 정확히 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가장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경제 관련 이제 담당자들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일본 얘기 가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이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이 경기 부양하는 데 상당히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얘기할 때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새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좀 지갑을 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일본도 사실 그동안 경제권이 안정 가운데 엔화가 강세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라서 아베 정부가 작년 12월 중순서부터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엔화 약세가 주요 골자다리 보시됐습니다. 이 정책을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공을 지금까지는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엔저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75엔대가 지금 95엔대 되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의 미국과 일본에 맞대응하는 엔달러 환율이 3개월 사이에 20엔이나 폭등했던 것은 일단은 아베가 의도했던 것이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일본의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꽁꽁 얼어붙던 지갑이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침체세를 걷던 부동산 경기도 좀 온기가 돈다 해서 지금 희망적인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에서 효과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거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모든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추진해더라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을 때는 이 정책은 분명히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글로벌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속 가능한 일본 경제 회복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너무 단기에 급진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급등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사실 많이 그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국가의 그 반발이라든가 일본 내 수입업체의 반발이라든가 일본 국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호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흡수해 주느냐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추가적인 이렇게 효과라든가 아니면 성공 여부를 다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는 어쩌거나 일본 입장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경기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이런 점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일본 상황은 그렇고 지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긴축보다는 좀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이 거시경제 기조를 재정립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네, 유로 위기가 이제 발생한 지 벌써 횟수로 3년째를 겪고 네. 있어요. 아마 단인 회원나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유로 위기의 지난 3년간 보면 초기에 이것이 잘만 잡혔으면 사실 유로 위기가 3년 동안 끌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일반적 평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재정 적자니까 수입보다는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진행자께서도 네. 유럽의 그 경제정책을 위기를 풀어가는 사람이다. 자, 적자.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쓴다. 그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지출을 줄인다. 긴축을 추진했던 것이요. 네. 이게 이제 트레세 총리의 과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위기가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트레세에서 드라기 총리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결국 경기 부양화인데 해서 성장 쪽으로 바뀌다가 예. 작년 4분기에서부터 물가가 좀 다소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성장 우선에서 다소 중립적인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중립적 방향으로 갔던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긴 하지만 한동안 접전했던 유럽 위기 문제가 사실 2월부터 이태리, 스페인의 도덕적 해임 문제, 부정부패 문제, 그다음 이태리 총선에서 상원에서 집권당 과반수 확보 실패 문제, 예. 그리고 키프로스 사태 해서 상당 부분 유럽 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거시경제 기조에서 긴축 가다가 성장 가다가 다시 중립 가는 이런 문제도 원이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장에 긴축보다는 성장에 고삐를 지는 모습들이 지금 유럽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인데 말이죠. 이제 시진핑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정책을 거론할 때 이 틴버겐 정리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중국의 경제 정책은 네. 뭘까 하는 각도에서는 워낙 한 2주 전서부터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아주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분은 거품, 부동산은 거품, 물가는 앙등 상승하는 문제. 그런 반면에 성장률은 8% 밑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가야 되고 예. 떨어진 성장률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을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 거시경제 이론에서 이게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그의 목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표수가 4개면 정책 수단도 4개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중국은 사실 부동산 부분은 자산분의 거품을 빨기 위해서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지만 경기 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성장 쪽으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경기 대책 문제일수록 중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 대외 환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그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면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분의 거품을 빼는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그 설비 투자를 증대시키는 소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키워서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 경기 대책에 있어서는 성장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국이 어찌 보면은 경기 부양이나 성장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경기 대책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지 덧붙여 주시죠.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종합적인 대책, 경기 대책 이게 한동안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의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오늘 점검 회의를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어떤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이런 그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자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얼만큼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통화정책회의를 보면 항상 대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하겠다. 금리를 일할 필요성. 이런 얘기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더더구나 한국 경제 보면 지금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은 경기가 그래도 좋은 속에 경기 회복에 고삐를 재고 있는 것이 오늘 정갑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경제 보면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경기적 측면에서는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건이 좋으니까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한국도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 그래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은 경기 부양보다는 건전화, 균형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정책 당국의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첫 이렇게 경제팀이 지난주에 완성이 되면서 종합적인 그 대책을 내놓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스러운 일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책을 포함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요구되는 사항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 지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에서의 영향을 비교적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만큼은 어쨌거나 종합적인 대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자 부동산이 좀 빨리 해다. 지금 상태에서는 침체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금리도 내려달라. 추경도 편성해달라. 환율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미국도 환율 문제에서 달러 약세, 일본도 엔화 약세 해서 고환율 정책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경제권이 나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냐.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수단 모처럼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나오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반응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초에 정책을 마련할 때부터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되는 사항을 흡수해서 공생적인 이런 정책 수단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정책 수단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그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속 시원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오늘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 정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